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요즘 방송 컨셉이요. 레디고 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올빼미스쿨 교장 유정걸입니다. 전 존 키팅 같은 교장이 되고 싶은 유정걸. 이렇게 제가 소개할 건데 우리 최웅 선생님 오늘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백경에서 고래를 쫓는 그 선장 같은 마음으로 와,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독서 글쓰기 선생님 최용훈입니다. 좋습니다. 올빼미스쿨 첫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올빼미가 뭐야? 올빼미스쿨이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올빼미스쿨은 의문을 열다 학원이 교과와 비교과와 관련된 교육 정보, 컨텐츠의 제공, 그리고 뭐 필요한 실제로 수업의 형태도 방송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올빼미스쿨에 대한 안내 소개는 우리 또 카피라이터 출신이신 최용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뭐 요즘 배움의 경로도 많고 채널도 많고 콘텐츠도 많습니다. 근데 좋은 콘텐츠를 꼭 봐야 될 시간에 봐야 될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흔치 않거든요. 네. 올빼미라는 건 일단 보셔야 될 부분들이 맞는 시간, 그 밤에 일단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성장과 부모님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뭐든지 담아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올빼미라고 또 선정했습니다. 올빼미의 올이 OWL이 아니라 OWL이기도 하고, 네, 하고 그리고 ALL, 예, 모든 것, 네, 모든 것, 공부의 모든 것, 예,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것, 그렇게 되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모든 것, 예,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세트, 행택의 모든 것. 하여튼 뭐 부모님 두신 그 학생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알아야 될 건 하여튼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와 비교과의 예. 모든 것. 올바른 교육의 올. 그렇죠. 올라가기 위한 그것도 되겠네요. 예. 올빼미스쿨. 입학 자격이 없죠. 입학 자격은 일단 밤잠이 없으시면 됩니다. 밤잠이 없고 누구나 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과 부모님들은 올빼미스쿨 누구나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올빼미스쿨 첫 방송이 주인공이 되셨어요? 다들 이제 안 하시니까. 안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좀 뻔뻔해서. 예, 그리고 원장님이 워낙 제가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잘 정리를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최근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노멀한 평가이기도 하고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이성과 논리적인 이해력과 표현력을 고급지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서평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요즘 난리 났습니다. 서평이 그냥 학교에서 과제로만 이렇게 뭐 수행평가로만 내줬었는데 뭐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세특에 넣어줄게. 서평 다 같이 하자. 어려운 책 한 번 읽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다들 이렇게 뭐랄까요,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법을 알아야 그야말로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고교학점제 원년인 이 고1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일괄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국어 수행평가 아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모두 한 권씩 읽어야 하는데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단순하게 독후감을 쓰라는 게 아니죠. 뭐 독후감, 서평, 나아가서는 뭐 독서연기 탐구보고서를 써오라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모 고등학교에 또 그 고등학교에 최상위권 학생들만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 페이퍼를 보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막을 가로질러서 와. 근데 방법은 알아서 찾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책도 어려운데
어떻게 쓰라는 말도 잘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아. 해주시면서 언제까지 쓰긴 써 이렇게 해본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읽는 시간도 물론 짧을 뿐더러 글을 쓰는 법을 모르는데 참 난감하겠다. 야, 사막을 가로질러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건 알았어요. 그 긴긴밤이라는 유명한 아, 그렇죠. 예. 동화?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도 드는데 펭귄이 주인공이죠. 네네. 그 펭귄이 나중에 뭐 사막을 예. 가로지르는데 딱 그 말 같아요. 맞습니다. 야, 펭귄인 예. 읽기도 안 된 아이들에게 음, 읽기가 안 되니 당연히 쓰긴 안 될 텐데 읽기도 안 된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적 작용이라고 하는 글쓰기를 해와라. 음. 펭귄에게 사막을 건너봐라. 아, 뭐 그 뜻이겠군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독후감 쓰기도 어려워했던 얘기거든요. 독후감과 서평의 차이를 아이들이 알까요? 최용 선생님께서 아주 간명하게 독후감과 서평의 차이를 먼저 일러주시고 좋은 서평 쓰는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죠. 이건 분명합니다. 독후감하고 서평은 둘 다 독후 활동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쓰는 거죠. 근데 한문으로 보면 독후감은 읽고 난 후에 자기의 감성과 감정을 그냥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독서 일기라고 봐도 무방하죠. 음, 반면 서평은 책 서자의 평할 평자인데 그야말로 그 책을 읽을 사람 또는 읽은 사람, 음, 책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난 이 책을 이렇게 읽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난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음. 너는 꼭 읽어야 돼. 근데 나는 이 책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너 읽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 이 정도의 강력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는 글이 서평이죠. 아, 근데 독후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상위주의 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글은 사실 누가 보라고 쓰는 글은 아니고 그렇죠. 뭐 숙제로 하라고 하니까 아, 선생님 하라고 봐주십시오긴 하니까. 합니다만 그렇죠. 내면을 향한 글이라면 맞습니다. 서평은 외부를 좀 향하군요. 평가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그야말로 독서의 공론장에 자기 무게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글을 평가받고 내 생각을 검증받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지 그야말로 품평회를 나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다, 그죠? 근데 맞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기반은 근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후감은 글쓰기의 기반, 독후감의 기반은 내 감정인데 맞습니다. 서평은 평가의 기반이 이성과 논리여야 되고 그것은 근거면 맞습니다. 책을 읽고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책을 또 읽어야 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뭐 지식 같은 것들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만 근거 기반의 글쓰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서평을 잘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평을 쓰려면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이 있어야 네네. 되고. 근데 그것도 사실 문화평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훈련을 받고 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교육 없이 그런 훈련 없이 그런 이론 없이 그냥 서평을 책을 읽었으니까 서평을 써라. 이건 사실 거의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25년 고교학점제가 되고 이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 수행평가의 계획, 내용, 평가의 방법이 대학에 제공된 서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류와 우리 학생들 학교생활 기록부가 평가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서평쓰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후감 쓰기도 버거워했던 아이들이 서평을 쓴다? 아니 독후감은커녕 쓰기도 어려워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교과 공부하느라고 아이들 책 읽고 있으면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초중 때 읽기 흥미를 가지고 중학교 저학년 때 읽고 난 그 감정 유지에 주관적이고 내면을 향하는 독후감을 쓰고 나면 이제 중2 후반, 중3 때부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이 좀 돼야겠군요. 그래야 고1 때 수행평가로 제시되는 서평쓰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들을 보게 됐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면 논리적인 사고가 생기고 책에 대한 글이 자연스럽게 써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고 저도 오랫동안 책을 읽어왔고 관련된 글을 써왔지만 훈련을 하는 아이와 안 한 아이가 차이가 나고 책을 읽지 않은 아이와 읽은 아이 또 그냥 읽은 아이와 많이 읽은 아이와 깊은 아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이라는 것이요. 우리 그 헬스장에 가면 몸을 잘 만드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좀 근사하잖아요. 그렇죠. 책 읽는 근육도 그 정도에 될 때. 뭐 예전에 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독서는 운동하고 정말 닮아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하는 법을 알고 예. 그 법을 알아서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책을 읽어서 뭘 써야 된다? 고등학교 가면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겠지. 음. 그건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아니란 생각이고 아니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책 읽기 싫어해요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책을 읽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는 책을 읽기 싫어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는데 책을 읽는 일엔 상당한 에너지가 쓰이죠. 그리고 읽고 쓰는 일엔 더 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읽고 쓰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행평가에서 어쨌든 서평 쓰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도 그 한 학기에 한 학생이 한두 개의 서평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지금부터 네. 서평 쓰는 법을 한번 읽어주시죠. 이걸 학생들하고 원내에서는 한 3시간 정도 했던 강의고 실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적절하게 고르셔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주제나 책을 지정해줬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주변 정보를 많이 알고 책을 차분히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덥서 책을 확 펼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낯선 여행지를 가면 지도나 약도 같은 걸 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책을 읽으실 때 작가나 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들어가시면 책을 읽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 두 번째는 글을 쓰실 때 다 읽고 나서 자 이제 써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좋은 문장이나 좋은 내용이나 이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야. 이런 것들은 발췌나 메모를 해두셔야 되고 특히 메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읽는 과정에서 그것들 꼭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권해줄 것인지 그 대상이나 방향성을 정해놓고 쓰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 한 3시간 정도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던 이야기를 한 3분 정도 안 되는 시간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도서의 선정이 중요하고 선정한 독서를 읽는 과정 중에 발췌해서 메모한다 이러고요. 좋아요. 선정까지 우선은 내게 필요한 책을 읽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발췌하는 사실 이제 쉽게 말씀하셨어요. 발췌하는 일 그리고 메모하는 일 쉽게 말씀하셨어요. 뭐 메모도 뭐 책에 바로 밑줄 긋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뭐 꼬리표 포스트 같은 거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메모하기는 있는 그대로 몇 개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 좀 하셔야 될 텐데 발췌? 발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실무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진을 찍으십시오. 페이지. 그러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네. 또는 막 이렇게 읽다 보면 메모지를 찾을 수도 네. 없고.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옆에 둘 거예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통째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조화가 떴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위에 어떤 부분에 인상이 깊었는지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됐고 요즘에 또 그걸 또 PDF로 파일로 또 전환도 시켜주니까 그렇죠. 그걸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전체 발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이것을 왜 좋아했는지 어떤 것이 왜 인상이 깊었는지를 그 인상을 키워드나 단어나 표현을 정확하게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 이제 서평의 경우는 관점이 예, 관점이 들어간 중요하죠. 글이니까 아예 이제 서평을 처음 최초 쓸 때부터 이미 읽은 책이니까 예, 난 어떤 관점 아니 이미 읽거나 사실 서평을 쓰려면 한 번 읽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한 예, 두 번.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난 뒤엔 내 집필에 대한 관점, 예, 동기가 설정이 되면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읽다 보면 발표되는 문장들이 아마 책장을 펼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독후감과 다른 서평의 경우는 서평 사실은 좀 냉혹하게 말하면 이 책은 꼭 읽으세요. 뭐 이 책은 뭐 읽어도 되고 안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위 영화 별점 주는 것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별점 4개 반 이상이면 꼭 봐. 네, 2개 이하는 돈 아까워. 맞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평가와 판단인데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어떤 책이 권해줄 만한 책이냐는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출한 서평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평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분명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 누군가가 책을 권해달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못 권해주는데 이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제시할 때는 분명히 좋은 책들 중에서 권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 책인지를 학생 스스로가 파악해내야 됩니다. 네. 이건 분명한 좋은 책입니다. 네. 근데 왜 좋은 책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맛을 봤을 때 미식가와 음식 평론가의 차이는 미식가는 그냥 맛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음식 평론가는 이것이 맛의 기원이 어떻고 네.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맛이 살렸고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이 오늘 첫 방송인데 첫 방송부터 무거워요. 이거 뭐 서평 쓰는 법, 뭐 서평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만 떠들어댔거든요. 어렵죠. 어렵지만 예. 어렵기 때문에 또 미리 준비해야 할 거고 서평 쓰기는 책 한 권을 읽고 책 한 권 쓰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서평 쓰기가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쓰기의 기초가 되고 근육이 됩니다. 뭐부터 써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글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기초가 되고 또 하나는 참 어렵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또 한 권의 책을 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또 한 권의 책을 쓰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적 작용이고 맞습니다. 사실 인생이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 내가 써야 되는 서평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책을 읽는 일, 독서가 일상이 되는 일. 맞습니다. 물론 그 또한 어렵죠. 하지만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그 지난주였죠. 저희 아이들 한 3시간 정도 서평 쓰기를 읽어주시고 실제로 아이들의 서평을 경험하셨어요. 서평 수업하시는 동안의 소감 그리고 아이들의 쓴 글을 읽고 난 뒤의 소감 같은 것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3시간 정도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고 2시간 정도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이제 소재로 글을 썼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글을 잘 쓰는 친구와 못 쓰는 친구, 그러니까 서평을 잘 쓰는 친구와 못 쓰는 친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용을 정리하는데 급급한 친구들은 서평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 근데 그 서평을 잘 쓰는 친구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 전체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상징인지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별들의 주인공들이 이 현대 사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자체가 세련될 수밖에 없죠. 그 뭐 대충 쓰려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컨셉을 찾아냅니다. 네. 그게 뭐 사랑이 됐든 우리가 숨겨진 내면이 됐든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질이 됐든 그걸 딱 찾아내서 자기 힘으로 그 글을 쫙 밀고 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명 정도만 기억나시는 글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는 전체 어린 왕자가 상징하고 어린 왕자를 관통하는 철학 또는 뭐 키워드는 사랑으로 잡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사랑을 하지만 음,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 그래서 제가 화제 주제를 줬는데 우리가 왜 이 책을 세 번 읽어야 되냐고 그 묻는 답에 질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그 친구, 아이군요. 네,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사랑한다면 이 책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의 핵심을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잠시 잃어버렸을 때 어린 왕자를 읽으면 그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중1이잖아요. 그렇죠. 중이 그 친구가 예, 말씀 듣다 보니 예. 어린 왕자가 아니라 어린 공주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평을 쓴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린 왕자는 동심이야. 뭐 그냥 우리가 잃어버린 내면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떤 친구는 정의라고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근데 그 전체로 그것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기가 참 어려운 또 그런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나진 않지만 어린 왕자가 어린 왕자이게 하는 것 그리고 어린 왕자가 장미 여우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무언가의 가치 그것을 정의라고 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의문을 열다가 지금 이 독서 프로그램에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예.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자유독서 모임 예. 그리고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난 뒤 진행하려고 하는 런닝맨 예. 우리 실제 이제 서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6월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제2의 노벨상 작가 만들기 프로젝트에 서평을 써서 그 아이들을 책으로 내주는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계획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우리 지금 선생님 그 의문의 삶도 공부하는 아이들 서평을 잘 쓸 수 있도록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코칭도 좀 해주실 거죠? 그게 제 일이고요. 참 이게 보람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인이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 거의 절반 이상은 1년에 한 번도 안 읽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뭐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 또는 뭐 내신이 좋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위해서 책을 읽힌다.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서평을 쓰고 또 이런 관련된 독서 관련 행사를 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 독서라는 무기를 가지고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키워주는 장소가 저희 의문을 열다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이 아이들이 공부가 됐든 취업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든 언제나 그 지적인 힘을 네.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가 터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몸의 근육이 필요하죠. 신체의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뇌의 근육, 심장의 근육도 필요합니다. 그 헬스장에 가서 강인한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만큼 독서는 뇌의 근육을 든든하게 하죠. 러닝을 하면 지구력이 좋아지잖아요. 독서는 인생이란 긴 마라톤의 긴 호흡을 갖게 하는 지혜.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또 독서이고 필라테스나 요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감정이 경직되기 일쑤입니다만 독서는 생각 감정의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책을 읽는 일은 지식을 높이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읽고 난 뒤 독후감을 쓰든 서평을 쓰든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일은 사유를 통해 자유에 이르는 길이죠. 적어도 우리 올빼미 스쿨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 어머님들은 읽고 쓰는 일에 대한 두려움 저희가 좀 지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첨삭을 제일 잘하는 아버님 되자.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헬스장 처음 가시면 PT 받으시죠? PT입니다. 아이들 글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쳐주면 훨씬 좋은 글이 되고, 책도 스승이 있고 멘토가 있고 가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올빼미 스쿨 우리 그 읽고 쓰는 최고의 멘토 최영은 선생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방송을 했고요. 앞으로 올빼미 스쿨은 뭐 다양한 교과와 대한 이야기, 비교과에 대한 컨텐츠,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건 아마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만 연세 우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세 국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 숨겨진 예. 인재가 있죠. 예. 저희가. 그리고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 관련 이야기 좀 할 거고요. 또 의대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도 일단 풍부한 방송들을 올빼미 스쿨의 이 방송으로도 보여드리고, 저희 올빼미 스쿨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단톡방. 네네.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온라인 무료 특강으로도 수업을 좀 제공할 겁니다. 여튼 올빼미 스쿨이 모든 분들을 좀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방송 예수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